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생각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사주 명리는 이론보다 통변이 중요하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꽃은 바로 통변입니다. 사주 명리는 이론보다 통변이 중요하다 시작합니다. 통변이란 사주 원국에 대한 의미를 읽어내고 원국에 관련해서 대운과 세운이 일으키는 변화를 우리네 인간서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통변입니다. 통변의 정의는 사주를 놓고 미래와 현재를 알아보거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감이나 신통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행의 생극제와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그 암호를 해독하고 번역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주를 놓고 분석하고 추론하여 정확한 감정을 하였다면 그 감정은 시와 때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감정을 하는 사람의 명리 이론이 문제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같아야 할 것입니다. 통변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사주 이론에 능통하고 달관했다고 해도 사주를 놓고 통변에 능통하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통변에 관한 해설이 다양하게 전해져 왔지만 오역이 허다하여 무슨 뜻인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주 감정 통변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감정 통변 순서 첫 번째는 사주 감명을 하는 순서는 남녀를 구분 사주를 펼치고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간이 양간인 사람은 명변을 중요시하여 어떠한 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행동력을 지닙니다. 일간이 음간인 사람은 명분보다 세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음간의 적용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간이 대촉 같은 선비정신을 추구한다면 음간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는 면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간을 통해 양간과 음간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일간과 월지를 통해 명제의 성격과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간지론을 통한 글자의 오행과 천간, 지지에 나타나는 물상으로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일간을 통해 양간과 음간을 먼저 살핌과 동시에 내적인 성격을 알아내고 월지의 육친을 통해 외적인 성격과 적성을 먼저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주감정 통변 순서 두 번째는 음양의 균형과 조화의 분석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동양 철학의 기본 원리인 음양오행에서 출발하며 당연히 음양오행의 밸런스를 추구합니다. 음양의 조화는 만물의 생성과 육성의 기를 불러일으키고 오행의 균형은 건강한 생장의 조건을 구비하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 균형을 잃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해진 쪽에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주팔자는 조화와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주감정이나 통변의 우선은 내 사주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의 분석입니다. 매우 중요한 통변 감정의 순서입니다. 사주감정 통변 순서 세 번째는 사주에 없는 오행과 육친의 분석입니다. 대부분 사주 분석의 핵심은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사주 명조에 어느 오행, 육친이 없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주 분석 방법입니다. 통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육친입니다. 십성을 통변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주감정 통변 순서 네 번째는 사주의 많은 오행과 육친의 분석입니다. 사주의 강한 오행이나 육친을 알아내서 사주의 주인공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를 알아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주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알아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주감정 통변 순서 다섯 번째는 근묘화실의 분석입니다. 각 자리에 배치된 육친에 따른 해석은 사주팔자를 적으면서 바로 해석이 가능한 가장 빠른 감명법입니다. 연, 월, 일, 시 어느 자리에 어느 육친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먼저 설정해 보고 거기에 반대가 되는 육친이 자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 근묘화실의 분석입니다. 사주감정 통변 순서 여섯 번째는 12운성의 분석입니다. 재성, 관성을 대운, 세운에 대입시켜 12운성으로 어느 자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12운성은 사주감정 통변 순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주감정 통변 순서 일곱 번째는 진술, 충미의 인묘, 작용의 분석입니다. 사주에 진술, 충미가 있거나 대운, 세운에서 진술, 충미를 만나면 제일 먼저 12운성으로 오행과 육친의 인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주감정 통변 순서 여덟 번째는 대운과 세운의 분석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운 7, 기 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고 사주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고 반대로 가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는 팔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제일 현명한 삶은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주 팔자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운을 따라서 산다는 말입니다. 팔자의 타고난 재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운을 따라서 산다는 말입니다. 대운과 세운은 사주감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주팔자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따로 없습니다. 정성껏 상담이나 통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개운의 방법이나 요소를 안내하고 전하는 이론입니다. 현명리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건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 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